자, 일단 임상 실패, 바이오주 대응 전략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? 자, 일단 헬릭 스미스 이게 지금 임상 3상 관련해서 저희가 23일에서 27일 사이에 발표 나온다라고 아마 다들 인지를 하셨을 것 같고요. 제가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일단 뭐 실망스러운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나마 헬릭 스미스가 임상 3상 결과가 잘 나오면 바이오주 분위기 전체를 한번 살려놓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었는데, 자 일단 오늘 얘기 나온 거 보니까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죠, 엔젠시스 관련된 임상 3상 결과가 지금 정확하게 이건 뭐 실패했다는 얘기까지는 아니고요. 일단 임상 3상 발표를 연기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. 조금 뭐 안정성은 이미 입증을 받았지만 유효성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.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, 자 관련된 얘기부터 잠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체적으로 뭔 얘기가 나온 걸까요?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임상 실험 내에 있었던 그 임상 대상자들에 대한 통제 실패다, 이렇게 좀 저는 좀 규정을 하고 싶은데요. 이 위약군이라든가 비위약군의 이 그 통제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다른 약품을 혼용을 해가지고 이 엔젠시스라고 하는 약물의 효용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좀 도달을 했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결국은 임상 실험이 재실험돼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나서기 때문에 최종 임상 결과는 지금 제가 읽은 그 글에 따르면은 한 2년 정도쯤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추가적인 임상이 다시 설계가 돼가지고 더 완벽한 통제하에 소규모 실험으로 몇 차례쯤 이루어진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고, 자세한 얘기는 내일 8시 반에 IR에서 1시간 반 정도 동안 소상하게 밝힌다고 하는데, 결론 지금 현재 나온 얘기는 최근까지 실행된 3상 실험의 어떤 그 환자군의 통제 실패다, 이렇게 좀 규정을 하겠습니다. 네, 자 어쨌든 뭐 내일 IR이 있다고 합니다. IR을 통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서 조금 다행스럽긴 하지만,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임상 3상에 대한 이 거는 기대가 꽤 컸기 때문에 뭐 일단 내일 하락은 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바이오 쪽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뭐 지금 HLB부터 시작해서 또 뭐 신라젠 사태까지 뭐 코롱 생명과학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바이오주에 대한 이 가뜩이나 실망감도 좀 큰 상태고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이런 상태인데, 그나마 이제 헬릭 스미스는 임상 3상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최근에 계속 있었거든요. 하다 보니까 요게 잘만 나오면은 바이오주 분위기 전체를 한번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기대도 있었는데, 자 이래 되면 뭐 당장 내일 헬릭 스미스 주가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거겠지만 다른 바이오에도 영향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그렇죠. 뭐 최근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코롱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신라젠이나 HLB,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임상 3상이,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, 임상 3상이 뭘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어요. 임상 3상만 되면 이 결과가 좀 안 좋을 거라는 이런 좀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, 이번에 또 헬릭 스미스도 보면은 최근에 또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또 대차 거래, 또 공매도 이런 것들이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좀 사실은 그 투자 심리적으로는 좀 불안한 그런 상태입니다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산업이든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시행착오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, 그래서 코오롱 그리고 신라젠, HLB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내성은 좀 쌓이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오늘 그 헬릭 스미스의 시간의 내용을 보니까 시간에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더라고요. 근데 발표는 시간에 그래 끝나고 나온 그렇죠. 것 같은데. 끝내고 나와가지고 약간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, 일단 뭐 회사에서는 뭐 완전히 뭐 실패했다기보다는 아까 이제 우리 김동엽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위약군에 대한 약간 혼용된 부분, 이런 부분의 얘기로 이제 상당히 좀 딜레이되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, 아무래도 이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겠죠, 이제. 그러나 이제 또 반면에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약을 만드는데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알지만, 사실 오늘 셀트리온이 나왔던 램시마 SC는 대단한 쾌거를 이룬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. 그래서 아마 셀트리온이 오늘은 주가가 좀 공매도나 이런 것들로 많이 빠졌지만,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다라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헬릭 스미스로 인한 영향이 좀
분위기를 나쁘게 만들겠지만 셀트리온의 분위기가 조금 호전이 된다라면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을 빠르게 찾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. 네, 자 헬릭 스미스 임상 3상 네, 모두가 상당히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. 꼭 헬릭 스미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투자자라 하더라도 네, 바이오 쪽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게 좀 임상 3상이 잘 나와서 뭔가 바이오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네,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자 어쨌든 오늘 오후 6시가 조금 넘어서 네, 발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일단 임상 3상 발표를 연기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. 11월 달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와 또 11월 달에 예상되는 그 임상 3상 종료 미팅에서 FDA에 좀 더 상세하게 네, 보고를 할 거다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분위기는 이러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네,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자 일단은 조금 너무 공격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네. 혹시나 헬릭 스미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뭐 제 생각으로는 최근에 사실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제일 좋은지 하는 것들은 사실 전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네. 전례 비춰봐 가지고 사실은 많이 생각을 해볼 부분이 이렇게 뭐 HLB식으로 70%쯤 빠졌다가 바닥에서 90%쯤 올라오는 그런 전례를 겪을 건지 네. 아니면 신라젠처럼 한 8, 90%쯤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견디다가 지금 또 최근에 또 네. 하락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지 어떤 사례에 근접해 있는 그 반응이 나올까를 좀 염두에 둬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번에 거를 물론 내일 IR을 통해서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회사에서 발표를 하겠으나 최근에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그냥 상황을 놔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마 거의 뭐 제가 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세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추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사실 주가가 최근에 빠졌지만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.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내일은 그냥 어떻게든 아침에 시초가로 분할 매도 주문을 내서라도 조금씩 내보내는 전략이 네.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앞서서 뭐 우리 명 대표님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하나가 뭐 삐끗했는데 다른 것들이 같이 엮여서 동반 하락되는 부분은 결국 나중에 다 회복이 많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한 종목에 사실 집중해서 얘기될 부분이지 우리가 뭐 좀 시장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밤을 지든 투자자님들한테 던질 수 있는 얘기는 결국 동조해서 주변주까지 같이 파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이거는 해당 기업의 문제이지 우리나라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장통의 문제이고 한 기업의 어떤 히스토리상 나올 수 있는 잠깐의 잡음일 뿐이지 전체적인 바이오 역사가 꺾일 만한 그런 일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자 헬릭 스미스 여파가 네, 바이오주 전반에 또 다시 악영향을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네, 덧붙여 주셨는데요. 자 우리 명성욱 파트너님께도 같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일단 헬릭 스미스 좀 국한해서 김동욱 파트너께서는 어쨌든 분할해서 내일 날리는 게 네,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 자 만약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만약에 IR이 좀 뒤에 결과가 도출된다면 예. 빠졌다가 뭐 IR 기대감이 좀 올라왔다가 다시 엎어질 이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오전에 뭐 먼저 만약에 좋은 얘기가 나오면 좀 덜 빠졌다 빠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도 좀 들기도 하고 내일 8시 반부터 10시이기 때문에 뭐 진행되는 상황이 아마 시초가쯤에는 그런 근데 얘기들이 모르죠. 8시 반부터 또 준비하느라고 한 30분 있다 얘기를 할지 물론 그럴 이런 수는 상황을 있겠죠. 모르니까 뭐 어떻게 좀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? 참 굉장히 좀 아쉽죠 사실은. 헬릭 스미스는 좀 그래도 좀 성공하지 않겠나라는 이런 좀 심리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좀 아쉽고요. 우리가 이제 임상 3상이 실패했다. 물론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좀 연기된다 뭐 이런 네. 얘기를 했지만 임상 3상이 실패됐을 때 해외 시장하고 국내 시장의 최근 사례를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는 바이오젠이 그 저기 알츠하이머 관련 치매 관련해 가지고 3상을 네. 포기했어요. 그게 한 6개월인가 뭐 한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 될 것입니다. 근데 이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죠. 3상 실패하면은 주가가 급락을 하는데 걔는 이제 상한가 폭이 없지만 보통 한 30에서 35%이 정도 빠지고 지금 거의 뭐 7, 8개월 지금 횡보하는 이런 모습을 네. 보입니다.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은 약간 또 미증시보다는 좀 약간 지나치게 좀 빠지는 모습이죠. 그러니까 HLB가 하한가 2폭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상당폭 반등이 나오는데 신라젠은 하한가 3폭 나왔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에 대한
지금 그 중단에 대한 이런 FOMC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크고 헬릭 스미스는 HLB 건하고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겠나 네. 이렇게 생각하고요. 우리 이제 김동엽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일단 단기 충격을 받게 되니까 물량을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물량이 나가면 대래 그 IL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닥을 만들 소지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하한가에 내놨는데 물량이 나갔다. 그러면은 바닥이 될 소지가 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하에다 파느니 그냥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. 네, 자 헬릭 스미스 관련된 얘기 좀 나눠봤고요. 조금 더 넓혀서 바이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자 어쨌든 이 바이오주가 제가 2015년도에 한미약품의 이 신약 파이프라인 중에 몇 개가 이 기술 수출하면서 한번 2015년도에 제가 바이오 돌풍이 한번 있었고요. 2017년 말에서 2018년 넘어갈 때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또 코스피 이전하면서 당시에 또 바이오가 한번 돌풍을 일으키면서 코스닥이 900포인트대까지 진입을 했었는데 불과 지난달에 코스닥이 55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645선까지 지금 회복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. 어쨌든 코스닥에는 전체 상장 기업의 한 3분의 1이 바이오고 바이오 움직임에 코스닥 지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자 어쨌든 최근의 흐름을 보면 뭐 코롱 생명과학부터 시작해서 또 지금 뭐 최근에 HLB나 뭐 신라젠 사태까지 이제 또 물론 헬릭 스미스는 조금은 앞기업들하고 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바이오 쪽에 상당히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전과는 이 바이오주를 바라보는 시선도 시장에서 많이 좀 위축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또 문제는 이 바이오주들이 일반적으로 계절적으로 보면 네. 매년 3월과 9월 달에 바이오 학회가 있다 보니까 네. 학회합도 좀 올랐다가 네. 학회 끝나고 나면 별거 없네 하고 다시 빠지고 네. 이게 지금 계절적으로 몇 년간 반복됐던 부분이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보통 10월 달에 좀 빠지더라. 또 때마침 또 이 코스닥 쪽에 비중이 높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개인들 뭐 연말에 또 아무래도 양도소득세 이슈까지 붙어 있다 보니까 예. 보통 10월 달에 좀 빠지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야 이게 지금 9월 달도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좀 공교롭게도 겹쳐버린 것 같은데 네. 올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 바이오 쪽 좀 들고 어차피 지금 대부분 손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네. 들고 가시는 게 좋을까요? 어쨌든 한번 정리했다 좀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게 좋을까요? 방금 우리 MC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번 계절성으로 봤을 때 작년하고 거의 진짜 유사한 패턴이에요. 작년에도 8월 중순에서 9월 하순까지 올랐다가 10월 달에 장이 무너진 것도 있지만 네. 제약바이오가 알아서 무너진 부분도 있거든요. 굉장히 한 달 내내 엄청나게 빠졌었는데 헬릭 스미스가 그런 또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조금 우려가 되는 네. 그런 뉴스긴 합니다. 근데 제가 봐서는 약간 불투명. 근데 작년 11월쯤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제약바이오단의 그 로열티 계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. 11월 달 유한양행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 11월과 12월 사이에 올해도 기대되는 뭐 지난 봄쯤에 있었던 JP 뭐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네. 그 컨퍼런스 쪽의 결과물들이 나올 법한 기업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혼용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슈거리가 약간 악재성으로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배제하는 역할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우리 명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셀트리온이라든가 오히려 지금 수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결과물은 안 나오고 실적은 좋아질 걸로 예상된 또 뭐 삼성 바이오피스를 갖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그런 좀 다른 축에 속하는 대형주군들이 새롭게 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. 그 안에서의 어떤 비중 조절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지 제약바이오단을 완전히 버리자 이런 입장은 좀 아닌 것으로 네. 보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코스피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. 워낙 이제 그렇지만 또 미치는 영향은 네. 코스닥에 워낙 골고루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요. 네, 자 코스닥 쪽에 오래 투자해 보신 분들, 또 바이오 쪽에 오래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바이오주들은 좀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죠. 뭔가 학회를 통해서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임상 결과 좀 잘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으면 기대감이 좀 올랐다가 막상 이제 뚜껑 열어보니까 별거 없으면 다시 원위치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해마다 매년 큰 바이오 학회가 3월과 9월 달에 열리기 때문에 보통 3월 앞두고 올랐다가 3월 이후에 좀 빠지고 9월 앞두고 좀 올랐다가 9월 이후에 좀 빠지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고요. 또 아무래도 3월 학회보다는 9월 학회가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
보통 3월 고점을 9월 달을 잘 못 넘기는 경우가 많았었고 특히 9월 달 학회 이후에는 또 코스닥 연말 양도소득세 이슈까지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게 좀 피하려고 하신 분들은 좀 팔았다가 또 연초에 다시 살려고 하는 이 수급 꼬임까지 네, 같이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. 자, 바이오주 얘기 일단 연말까지 조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. 자, 어쨌든 뭐 내일 하락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뭐 중간중간 반등이 나올 때 이 바이오주는 조금 정리를 해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잡아주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좀 이 위치라면 그냥 들고 와버리는 게 나을까요? 글쎄 뭐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죠. 이제 좀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바이오 주가가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어요. 전반적으로 좀 오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좀 많이 빠진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보시는 분에서는 저는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죠. 이제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바이오 주가가 밀리면 코스닥 시장이 다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인데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최근에 좀 뜨기는 했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완급 조절이 나오고 네. 또 추가로 뜰 걸로 지금 판단을 합니다.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바이오 기업들이 뜨지 않고서는 향후에 또 추가 뜨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바이오의 성장성을 보고 물론 이제 종목은 뭐 아무거나 다 갖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바이오 기업은 좀 홀딩하고 좀 여유 있게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. 네, 자, 뭐 우리 상장 기업들 중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있죠. 그 중에 가장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 또 한때 기쁨을 줬다가 지금 슬픔을 많이 주고 있는 산업이 바이오 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만큼 고수익, 고위험 산업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. 자, 이렇게 이제 나오는 이유는 결과론적으로 없던 실적이 임상 결과가 잘 나오면 한 방에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주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또 좋을 때는 한참 좋은데 또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하면 또 다시 원위치 되는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대표적인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우리 두 분 파트너께서는 그래도 바이오주들 그래도 이렇게 참 힘들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임상이 잘 진행되고 있고 또 나중에 결과 나올 만한 기업들 이런 기업이라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좀 안 좋을 때 좀 담아가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보는 기업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혹시 바이오 쪽은 어떤 쪽을 좀 그나마 괜찮게 보십니까? 전 진짜 원래 제약바이오 물어보시면 한 근 1년 동안 가졌던 게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고 네. 뭐 관심주라고 이렇게 사실 말씀도 안 드리는 와중에 유일하게 드리는 종목이라고 제가 사실 유한양행 정도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실적은 괜찮아질 게 분명하고 그 로열티 계약도 상당히 좋은 규모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도매금으로 묶여가지고 굉장히 뭐 보수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유한양행 정도는 두 건의 사례로 한 2조 원대 이상의 로열티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면서 뭐 내일 같은 때 사실 또 한 번 같이 도매금으로 같이 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때 저점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네, 자 일단 뭐 제약바이오 전반에 대해서는 조금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진 않은 것 같고요. 그나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안 좋을 때 좀 저가하면서 기회를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. 혹시 어떤 종목을 그나마 좀 괜찮게 보십니까? 뭐 유한양행 진짜 뭐 대한민국 대표적인 제약주니까 저도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고요. 종근당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추세를 살리면서 조금 안정을 찾는 모습이어서 헬릭 스미스로 인한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오전에 좀 안 좋게 되면은 틀림없이 좋은 회사들도 좀 많이 네. 빠질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이제 한번 종근당 같은 경우 좀 접근해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뭐 셀트리온에 대한 이미지가 좀 상당히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없는 네, 우리 권정호 대표에 대한 이미지가 좀 굉장히 강한데 사실은 이번에 램시마 SC 유럽에서 이제 승인 권고 나온 것은 이거는 사실은 혁명적인 것이라 이렇게 좀 네. 판단을 합니다.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이 거의 대부분 이제 그 혈관 주사죠.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영양제나 뭐 이렇게 닌게르라고 그러나요, 보통? 그래서 혈관 주사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피하 지방에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대단히 획기적인 것이고 이 시장은
오리지널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룬 것입니다. 근데 이제 공매도 과도한 공매도가 오늘도 상당히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의 하락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여유 있게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틀림없이 이건 쾌거를 이룬 거니까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.